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전해측 인대 재건술입니다. 우선 전해측 인대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하고 나서 10에서 20%의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불편하다,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왔었는데 2013년에 벨기에 의사에 의해서 전해측 인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새로운 인대를 발견하였다고 해서 이렇게 BBC 뉴스에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이 뉴스에 소개된 논문은 2013년도 아나토미 저널에 실린 논문이 되겠고, 이 논문에서는 무릎 전 외측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측부 인대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행하는 전해측 인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 이러한 전해측 인대의 역할은 무릎의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연구 결과들을 보았을 때 결론은 진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면 단순히 경골이 무릎 앞쪽으로 빠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빠졌다가 들어온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 불안정성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해측 인대 구조물이 동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회전 불안정성이 나타나면 초기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뼈에 멍이 들 정도의 충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동반 손상으로 반월 연골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 회전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해측 인대가 다치기 쉽다. 전해측 인대가 결국에는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회전 불안정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외에 추가적인 전해측 인대 재건술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해측 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왜 하는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회전 불안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잔존 회전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에 전해측 인대 보강술, 재건술을 하는 적응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신전, 무릎이 과하게 신전되는 경우, 아니면 선천적으로 인대가 느슨해서 유연성이 남들보다 과한 경우. 두 번째, 젊은 운동선수들,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려면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만 해서 불안정성이 남아있게 되면 무릎 스포츠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 회전 불안정성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전해측 인대 보강술을 한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재수술. 아무래도 재수술 때에는 전해측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전 불안정성이 더 과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수술할 때 회전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특히 젊은 여성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도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램프 병변이라고 해서 회전 불안정성이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안쪽 내측 바늘 연골판 후방부에 뒤쪽에서 관절에 부착하는 부분이 틀어지는데 이 병변을 램프 병변이라고 합니다. 이 램프 병변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과한 회전 불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전 불안정성이 무엇이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마취한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보시는 영상처럼 회전 불안정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할 때 뭔가 무릎이 휘청거리는 느낌, 불안정한 느낌, 이런 것들을 회전 불안정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이는 양상은 회전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이고 이럴 때에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뿐만 아니고 전해측 부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램프 병변이 있을 때도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고려한다고 했었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램프란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층이 젖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 회전 불안정성이 과하게 나타나면은 안쪽 연골판 뒤쪽 부분에서도 지디겨지면서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수술할 때 들여다보면 이 안쪽 연골판 뒤쪽 부분 관절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파열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파열이 발생을 하면 굽혔다 폈다 할 때 연골판이 불안정해서 층이 지는 이런 식으로 층이 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램프 병변은 불안정한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서 봉합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봉합술을 해놓고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램프 병변 발생 위험 요인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성이 강한 남성, 30세 이하 연령,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이 일어난 경우, 만성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해놓고 보면 램프 병변 봉합술을 했을 때 치유가 더 잘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전해측 인대 재건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부학적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일 다발 재건술을 시행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확실한 고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중 다발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단일 다발 재건술은 대퇴부 외측에 터널을 만들어주고 근위경골 외측에도 터널을 만들어줘서 힘줄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힘줄을 고정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 터널 안에 이런 식으로 녹는 나사가 고정이 됩니다. 이 녹는 나사는 수술하고 3에서 5년째 녹으면서 뼈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따로 금속 제거술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